안녕하세요. 좀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화면만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 프로그램이 무료인데 광고가 좀 떴어요.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 주식회사 아삽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뭐 일도 하고 교육도 하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메타클로 원정대는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이런 사업을 인천에서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접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거라 너무 목소리 혹시 안 들리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메타쿨로 인천에서 하는 거에 한국과 콜롬비아에서 같이 해가지고 너무 좀 기대 반, 우려 반,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어느 정도 환경인지 너무 다 잘 아는데 콜롬비아에서는 어떻게 할까 뭐 너무 모르니까요. 몰라서 우려가 좀 되나 봐요. 그러면 일단 저에 대한 소개까지는 아니고 제가 자바 에디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뭐 그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 화면을 만들었는데 일단 마인크래프트 관련된 책이 4권이거든요. 세 번째 마인크래프트로 시작하는 코딩만 좀 계열이 다른 거고요. 배우는 코딩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좀 움직일게요. 여기 보면 가운데 전구가 있거든요. 하나, 두 개, 하나 반인데 이 책은 사실 요 중간에 껴 있어야지 시리즈가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제 처음 책을 만들 때 목표는 전구 3개까지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전구 3개까지 가기 전에 중간 텀이 너무 확 넘어 뛰었는지 첫 번째 책에서는 인기가 상당했는데 두 번째는 좀 관심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1.5 요 책을 넣었지만 인기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외 뭐 여러 가지 정세도 그렇고 예, 저 또한 뭐 많이 공들여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전국 3개짜리 책을 만들 계획이 지금 없어졌어요. 원래는 있었지만 없어졌는데 이게 화면이 분할돼서 좀 잘리긴 했는데 저 세 번째 책에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 파이썬과 온라인 AI 그러니까 딥러닝을 가져다가 파이썬이 마크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 구조로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안 됐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책과 유튜브 채널이 또 있긴 한데 유튜브 채널이 좀 친절한 채널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 그냥 녹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서 그냥 단순히 올리는 작업만 해서 저걸 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하고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지 되나 그거를 모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수업 전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쭉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좀 조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마인크래프트를 해봤다. 근데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안 해보신 분? 마인크래프트. 3분, 예. 나는 마인크래프트 외에 다른 게임을 가끔 한다. 물론 PC 게임만입니다. 저는 스마트 게임은 그 부류 외로 치거든요. PC 기준으로 나는 가끔씩 게임을 한다. 예, 좋습니다.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엔 좀 즐겼었다. 예, 그러면 다 됐네요.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아시는 거죠. 물론 안 해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다루긴 해야지 되는데 너무 많이는 안 할게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로 코딩 교육을 제가 쭉 해보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예, 좀 넣는 걸로 할까요? 예. 이게 마인크래프트 이름의 탄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수정하고 페이지를 추가했는데 배포된 자료에는 마인크래프트가
나의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 얘기는 사실 좀 순화된 최근에 좀 다뤄지는 그런 이름이고요. 원래 마인크래프트는 저 왼쪽에 두 개 화면이 좀 도스 이미지 같은 두 개의 테트리스 화면이 있는데 하나는 2D 테트리스는 지금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테트리스로 쭉 진화가 됐고요. 아래쪽에 3D 테트리스는 정말 획기적이고 엄청난 3D 엔진이다,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자들한테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사용자들한테는 거의 인기를 못 끌었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저걸 보고, 야, 저렇게 블록을 쌓았다면,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블록 사이사이를 뛰어다니거나, 블록을 캐거나, 블록을 쌓으면 좋겠다 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원시적 마인크래프트로 확장되는 그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게 거의 1990년도에서 95년 사이에 원시적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사람의 그 이야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몹들이 나오거나 뭐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아이템들이 많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캐릭터도 그냥 1차원적인 화면만 보이고 저 블록들만 캐고 다니거나 쌓거나 주로 캐기만 했죠. 그래서 그냥 게임 이름도 제가 저 게임 이름도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 하고서 이름을 좀 바꾸긴 했는데 채굴하기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PC가 처음 보급된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게임의 장르 중에 그냥 원시적으로 3인칭 시점에서 플레이 캐릭터를 움직이는 류의 게임들도 좀 많았잖아요. 그 부분과 원시적 마인크래프트가 합쳐지면서 어느 정도 플레이했을 때 재밌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차원 3D 3차원 좌표계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가 확실히 있겠는데, 이게 중요한 사람들 몇몇한테 인지가 된 거죠. 그래서 스웨덴의 국왕이, 원래 북유럽은 국왕들이 먼저 PC 프로그램 너희들 이제 공부해 하고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켰던 나라거든요. 근데 스웨덴이 그 세대가 이제는 자라면서 이거 우리가 사자고 샀어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그걸 샀거든요. 엄청난 비용, 그 당시에는 엄청난 비용을 샀는데, 그때 이름이 처음에 스웨덴으로 넘어갔을 때 이름이 케이브 게임이에요. 동굴 게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채굴만 하던 분위기였으니까, 채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동굴 같은 거죠. 뭐 동굴 게임이죠. 근데 그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절에 스타크래프트가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앞선 거죠. 외국은 컴퓨터 한 대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임밖에 거의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이 싹 보급돼 가지고 인터넷 멀티플레이가 되는 환경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래저래 섞이다 보니까 채굴하는 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적용이 돼서 모장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배포가 되기 시작했죠. 배포가 되는 시점도 상당한 리소스가 오픈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오픈 소스였어요. 누구나 그 소스를 받아다가 수정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도스 게임들이 사실은 보안성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이름은 사실은 광부, 광산업, 광질의 기술인데, 광질이란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괭이질, 호미질, 삽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뜨개질 이런 거 생각하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입에서 광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어른들한테는 안 좋게 들리긴 한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전혀 뭐 안 좋은 단어가 아니고요. 광질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저 스웨덴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언급이 좀 조심스러운 국가예요. 그래서 차라리 퍼블릭 AI가 배포한 대로 그냥 사람, 마인, 내 거, 내 기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마인크래프트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대부분
90% 이상은 자바 에디션의 얘기고요. 베드락 에디션에 대한 얘기는 딱 하나 있어요. 중국의 첫해 사용자 1억 명 돌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사용자가 엄청 많다. 이런 건 이제 베드락 에디션에 대한 얘기고요. 교육용 에디션은 사실 미국 중심의 일부의 얘기죠. 예. 전 세계 기준으로 하면은 자바 에디션이 대부분, 베드락이 조금, 교육용 에디션은 그렇게 일부. 아쉽게도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스크랩해 놓은 건데 12년 기준으로 벌써 뭐 100여 개 국가 상당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인크래프트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거 자바 에디션 얘기고요. 대부분 유럽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글씨를 좀 크게 넣었는데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아이들을 걱정할 때인가. 야, 아이들이 컴퓨터에 빠지고 친구들과 막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아야지 되는데, 방에 있거나 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고 있네. 말수도 주는 것 같고, 성격도 예민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막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건 똑같이 걱정하지만 예전에는 전 세계 기준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컴퓨터가 보급됐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고민을 그때도 했는데 유럽에서 고민하고 유럽에서 답을 찾은 얘기는 야, 레고도 학습용 놀이기구로 잘 쓰고 있는데 처음에 레고 장난감 갖고 논다고 부정적인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학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레고인 마인크래프트, 디지털 최적화 인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한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사회적으로 거의 국가 단위의 고민을 했던 북유럽 국가들의 결과 다 그게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일단은 에듀케이션 에디션이 2016년 1월 달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쪽에서 개발한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은 기사나 이런 게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빌 게이츠가 나와서 우리 개발자들이 이거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 자바 에디션 너무 느리고 무겁지 않느냐. 우리가 C++도 만들 거다. 우리 개발자가 붙으면 1년이면 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가벼운 마인크래프트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5년 뭐 이렇게 지나긴 했어요. 근데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넣은 다음에 보니 속도가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기능 면에서 자바 에디션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명령어 체계도 자바 에디션만 버전업이 돼 있는 거고 두 버전은 아직 그렇게 못 되고 있죠. 일단 뭐 이 기술이 자바 자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유럽인들 예전 기술자들이 체계적으로 잘 개발해 온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잘 개발한 거죠. 오랜 기간. 뭐 교실에서도 쓰고 잘 계속 썼습니다. 그러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요 내용으로 잠깐 설명을 정리를 해봤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OECD 국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한국이 2005년 기준으로는 엄청났거든요. 뭐 지금도 인터넷은 거의 다 쓰잖아요. 게다가 PC,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된 게 우리나라도 거의 초창기예요. 그리고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처럼 극소수만 사용한 게 아니고 의외로 대중화가 빨리 됐어요. 왜냐하면 극소수로 보급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기술자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쓰고 뭐 학생들은 천천히 써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학생들 일반인들한테 먼저 확 보급하고 삼성 같은 회사에서 빠르게 개발해서 더 많이 보급한 정말 PC 보급이나 인터넷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빠른 나라긴 했죠. 그런데 북유럽에는 PC가 비슷하게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우리처럼 폭발적으로 보급되진 않았고요. 인터넷도 한참 늦었고 그러니까 일부
거의 국왕 입장에서 야 이거 해 하니까 그 어른들이 그걸 억지로 일로 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우리나라는 게임의 부정적인 면이 점점점 부각이 됐고요. 게임 때문에 뭐 가정 파탄도 많이 나고 점점 그러니까 게임은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유해한 종류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게임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컴퓨터 자체를 그렇게 하고 점점 좀 더 이상 성장을 멈췄어요. 그 사이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1세대가 억지로 공부하긴 했는데 공부하고 났더니 너무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북유럽의 그 환경은 아시겠지만 겨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집안에 그냥 처박혀갖고 가족 단위로 활동하고 학교도 잘 못 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친구들 뭐 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뭔가 해줄 만한 게 한정돼 있는데 컴퓨터로 하고 컴퓨터로 막 게임 만들어서 시켰더니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그 무릎에 앉아서 공부한 세대가 자라서 지금은 미국으로 대부분 넘어가기도 해서 노키아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메타나 뭐 이런저런 누구나 알고 있는 큰 IT 기반의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오너가 대부분 된 그 세대가 유럽의 고 2세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장악하고 났더니 거꾸로 우리나라는 야, 저 길이 맞네 하고서 억지로 되돌아갔던 길을 다시 가려고 했는데 못 쫓아가죠, 이제는. 그러니까 코딩의 중요성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일부만 그렇게 됐고요. 실제 정부 시책이나 모든 면에서는 게임의 유해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뭐 컴퓨터 보급은 충분히 했으니까 돈벌이 안 되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보급하자 해서 야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게임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도 못하지만 더 이상 전 세대나 후세대가 컴퓨터 기반으로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동력은 끊어진 지 오래예요. 예. 뭐 어찌됐든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한국의 실정인 거죠 지금. 그리고 마인크래프트가 원래 2011년 모장에서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를 했죠. 아시겠지만 그 일화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유럽 가가지고 모장에서 원래 모장에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게임 회사가 게임을 새로운 버전 출시를 하면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을 불러다가 보여주기를 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만들 거다. 그때 빌 게이츠가 유럽에 갈 일이 있어갖고 빌 게이츠도 참석을 딱 했는데 그걸 보고서 마인크래프트를 보고서 친구한테 옆에 같이 간 친구한테 나 저거 갖고 싶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저거 얼마 몇만 원 안 하는데 아직도 안 갖고 있어 하나 사.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아니 그거 말고 저 회사 하고서 인수를 한 거죠. 바로 수조 원을 내고 지금 뭐 그런 내용 2조 5천억에 지금 첫 번째 요 기사에 2조 5천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환율로 뭐 이렇게 여기 이것저것 계산하면 더 가치는 올라갔죠. 그래서 빌 게이츠의 그 사업적인 안목은 대단하구나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교육용 에디션을 바로 발표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교육용 에디션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오른쪽 위에 요거 셧다운제가 나오는데 셧다운제는 하나의 그냥 빌 게이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국내 법 두 간의 그냥 하나의 그 이슈가 터진 거죠. 그 전에 우리나라는 마약 술 담배로 게임을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저때 왜 저게 터졌냐면 그 모장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옮겨야지 됐거든요. 왜냐하면 모장이라는 법인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옮겨야지 되는데 옮기라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들이 편하게 쓰고 있는데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게 풀리면서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정을 안 하면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못 쓰게 되는 상태? 그렇게 된 거죠. 예. 뭐 그럼 어찌됐든 마인크래프트가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예, 판매량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현 상태는 이래요. 약간 암울하죠. 저 오른쪽에 네더에 가 있는 제 캐릭터처럼 암울한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지금 10년 이상 변했다, 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IT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10년이면 솔직히 최소 두 번이죠. 뭐 두 번에서 서너 번도 완전히 그 프레임이 바뀌는 상태가 되는데 이미 그 상태고 지금 같은 교육 방법으로 세계적 IT 흐름을 주도할 수는 당연히 없어요. 이미 그 기회는 다 물 건너간 지 오래고요. 예. 그냥 지금 선생님들이나 저나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지금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다음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가 세계적인 흐름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전달을 해줘야 되는 예,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넘어가면서 혁신적인 변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보수적인 회사지 뭐 진보적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스크래치나 이런 거를 딱 만들었는데 계속 새로운 기능을 넣어. 근데 그걸 쭉 따라한 사람은 아는데 다음 세대나 모르는 사람이 딱 접근하면 너무 많은 기능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틀을 유지해 주는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혁신적인 변화는 멈춘 상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해야지 되는지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1, 2, 3, 4차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저 증기기관이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한 시기에 몇 년 내에 이루어졌나, 몇 십 년 내에 이루어졌나, 그러지 않잖아요. 18세기니까 100년 단위잖아요. 상당히 긴 기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후대가 되돌려 되새겨 봤더니 조시점에 저게 큰 변화의 중요한 그 포인트구나 하고서 증기기관 뭐 저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어떤 심한 경우는 5차가 곧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기로는 4차 산업혁명에 시작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봇이 주도할 거다. 뭐 IoT가 주도할 거다. 막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AI가 주도할 거다. 이게 몇 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0년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큰 기준을 잡아야지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디지털 3차인 디지털 인터넷 PC 저게 20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 지점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늦었네. 마인크래프트가 뭐 더 이상 혁신을 안 하네. 코딩 공부 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내가 이제 공부했고 언제 사람들이 말하는 뭐 알파고를 하느니 뭐라니 뭐 하겠어. 이거는 지금 고민할 시기는 아닌 거죠. 못해도 한 30년은 지나야지 그 고민이 타당한 거예요. 지금은 시작 지점이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 학생들도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장점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마인크래프트 유럽에서는 에센셜이나 플러그인 뭐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에는 외부 컴퓨터 언어가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아예 그냥 오픈이 돼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마인크래프트에 여러 가지 리소스를 쓰기도 하고 뭐 제어도 하고 상태를 읽어올 수도 있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플러그인으로 이름이 좀 어느 정도 대중화돼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포기했을 때 일본은 상당히 늦게 시작했는데 일본은 완전히 늦게 시작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고서 약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막 젊은 학생들을 유럽으로 다 보내갖고 공부시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가갖고 파이썬 공부 많이 했고요. 유럽은 파이썬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니까 파이썬 공부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배운 게, 그리고 그 결과물이 모두 원래 모디피케이션에 그 앞에 따서 한 건데, 저 모드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 그 영향으로 학생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마인크래프트 하면 모드야. 모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뭐 상황을 아는 사람들 다 알긴 하는데, 저게 모드가 뭐냐면 마인크래프트가 제공해주는 문이 또 있는데, 그 텍스처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는 객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리소스 팩이라는 그런 환경도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그인과 리소스 팩을 합치면 모드인 거예요. 그냥 이름을 모드라고 그냥 새롭게 만든 것처럼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기존 거를 그냥 합친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애드온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는데, 애드온은 사실은 교육용 에디션, 그리고 베드락 에디션에서 많이 쓰고요. 유행처럼 이름들은 바뀌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건 마인크래프트 자체가 변하지 않고 진보적인 그런 혁신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저런 환경, 큰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코딩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인크래프트 에디션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MS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MS가 인수해서 제대로 정리하기 전에는 어, 마치 모드가 전체인 양 뭐 그런 얘기처럼 마인크래프트 버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혼선이 많았는데 MS가 정리를 했죠. 야, 마인크래프트는 세 종류야. 자바 오리지널에 해당되는 자바 에디션, 그리고 가운데가 베드락 에디션, 그리고 오른쪽이 교육 전문, 교육만 하는 에듀케이션 에디션. 요 세 가지야. 그리고 베드락 에디션은 베드락이라는 이름의 에디션이 따로 있는데, 베드락 에디션은 전체예요. 포켓 에디션이나 뭐 예전에 파이 에디션도 있었는데 여기선 빠졌지만, 그리고 엑스박스나 닌텐도나 이런 류의 에디션들이 베드락 에디션이죠.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자바 에디션은 그냥 유럽에서 쭉 하던 그 에디션이고, 베드락 에디션은 게임용, 그리고 에듀케이션 에디션은 교육용. 그리고 게임용이다 보니까는 여러 플랫폼에서 멀티플레이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저 베드락 에디션으로 묶인 저런 에디션들은 모두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바 에디션은 사실 없애고 게임용 아니면 교육용 이 두 가지만 유지를 하고 싶었거든요. MS는. 근데 자바 에디션을 지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걸 없애려면 쟤를 능가하는 성능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왼쪽 맨 아래 자바 앤 베드락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자바 앤 베드락 에디션으로 아마 대부분 요즘은 설치가 됐고 구매를 하는 그 상태가 된 거죠. 아니요, 그 에듀케이션 에디션만 C++이고요. 베드락은 자바 에디션의 엔진들 가져다가 껍데기만 C++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능은 원래 제대로 됐다 하면은 교육용 에디션이 독보적으로 빨라야지 되고요. 자바 에디션하고 베드락 에디션은 유사한 성능이 나와야지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자바 엔진이 아니고 사실은 리소스죠. 소스죠. 자바 소스 위에 C++를 올린 베드락 에디션은 그 구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기저기 자기들의 플랫폼을 편하게 그 확장할 수가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만 한다 그러면 자바 기준으로 해야지 되는데, 윈도우를 만드는 회사가 자바 베이스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트릭을 쓴 거죠. 그리고 그 베드락 에디션이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물결을 그대로 타고 그 사용자 순으로는 1위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게임용인 거죠. 예. 그, 예,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좀 고민이 되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답을 못 찾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답을 찾으셔야지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마인크래프트 교육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 게임 중독에 대한 얘기긴 하거든요. 아까 그 우리나라를 이제는 거의 후진국으로 밀어냈던 게임은 안 좋은 거야 했던 그 국가 차원의 정책이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자녀들한테 야, 그래, 게임에 이렇게 말할 용기가 아직 없거든요. 그 제가 오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라디오에서 젊은 MZ세대 부모들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MZ세대, 예전 기성세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 먹이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끝이었는데, 육아가 거기서 끝인데, 지금 MZ세대 부모 입장에서 야, 공부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부 죽으라고 열심히 해봤는데 사실 어른 돼서 보니 공부한 걸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게임하지만 공부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지금은 확실히 아닌 거죠. 저 TSMC 회장이 저기 나오는데 저분이 지금 반도체로는 거의 뭐 최고잖아요. 저분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반도체로 보호하고 있는 그 지금의 형국을 만들면서 과연 내가 만드는 공장, 내가 만드는 생산에 필요한 생산을 하면서 소비되는 이런 엄청난 자원이 혹시 지구를 병들게 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사는 분들이니까 성공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게임 중독에 대해서 한 번쯤 걱정하고 고민해야지 되긴 하는데 아 컴퓨터 공부하라고 컴퓨터 사주고 게임 좀 하는데 야 컴퓨터보다 게임 중독이 더 해로워 하지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제 생각이고 답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 네. 일단 여기까지 했죠. 이게 다행히 그 오늘하고 다음 이틀이 남았잖아요.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면 이제 앞부분을 또 하고 이제 실습을 좀 점점 줄여야지 되는데 이게 그때도 똑같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앞부분이 좀 긴데 그때는 실습 위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앞부분도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거예요. 아, 예? 19일인가요? 5월 19일? 어, 여기까지 했죠. 아, 그리고 요거 잠깐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세계 그 컴퓨터 언어 랭킹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1위부터 10위까지 봤는데 저 사이트가 원래 관리하는 개수가 1000개예요. 1000개의 언어를 사용량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데 엄청 많은 거죠. 아, 20개 봤구나. 예. 20개까지 늘렸네요. 왜냐하면 19위가 러스트예요. 여기 러스트라고 19위인데 요게 요즘 제일 핫하기 때문에 22건까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왜 준비를 했냐면 아이들한테 사실 쓸만한 언어를 미리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있어요. 아, 이왕 가르치려면 파이썬이나 뭐 C나 이렇게 지금 어른들이 쓰는 거 가르치면 잘하든 못하든 조금이라도 계단 한두 개라도 올라가는 그 위치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에 반대에 해당되는 생각인데 지금 22건의 저 프로그램들이 10년 전에는 아예 없던 것도 많고요. 10년 전에 중요하다고 순위 상위에 위치한 언어들이 지금 없어진 언어들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이들한테 언어를 야 이거 배워 그러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할 만한 언어는 없다는 거죠. 지금 러스트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C++ 쓰지 말고 러스트로 이제 써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갑자기 급등 순위가 올라오긴 했는데 저게 5년 갈지 10년 갈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든 스크래치든 뭐든 지금 실제 어른들이 쓸만한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언어 자체는 사실은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실제 제가 만약에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미국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역사나 정치, 경제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말만 배우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어떤 언어든 컴퓨터랑 친해져 놓으면 알맹이는 그거예요. 언어를 나중에 봤더니 이 언어 말고 다른 언어가 좋겠네 하면 그때 가서 그 언어만 바꾸면 되는 거죠. 알맹이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뭐 교구들 타입이 쭉 나오는데 전통적인 언어나 뭐 자동화 어른들이 하는 공장이나 로봇을 하나 책을 보나 유튜브 하나 말로 배우나 뭐 이런 것들보다 실제 자유롭게 뭐든지 건축하고 만들고 실습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훨씬 더 교구로서 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사실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생략하고요. 저는 일단 알아서 하라 하는 영역은 아니고 같이 해야지 되는데 1번부터 7번까지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코딩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앞에 나온 책들인데 아이들이 심심해 해서도 안 되고 배우는 게 없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면서 노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자신만의 그 코딩을 어떻게 해야지 되지? 어떻게 게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되지? 이제 생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요 스텝이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넘어가고 마인크래프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 녹화하는 거는 멈추고요.